자, ERP 인사 2급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1번입니다. 당회사의 2023년도 11월 기속급여 지급일자는 11월 25일입니다.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 장석훈 사원이 중소기업 취업감면 대상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장석훈 사원의 감면 유형 및 기간을 보기와 같이 등록한 뒤 모든 지급 대상자에 대해 급여를 계산할 때 소득세 총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단 그 외에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이용합니다. 자, 이 문제는 매차 나오는 문제죠. 제가 이 특강 때도 얘기했지만 11번 문제하고 12번 문제는 요거는 급여에 관련된 문제예요. 급여 관련 문제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문제에 대한 요청 파악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먼저 할 거냐 파악을 먼저 해야 돼요. 우리 직장에 가면은요, 우리 막 신입 때 일 배우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외워요? 뭐 안 되면 외우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하다 보면은 어떤 사항인지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같이 뭐 이해력이 조금 이제 느리고 막 몇 번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타입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하다 보면은 그렇게 또 돼요. 그래서 단기간에 좀 잘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단기간에 되시는 분들은 문제 요청이 어떤 거인지 그냥 빠르게 이제 파악을 하는 거고.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개개인 차가 있으니까. 이거는 먼저 해보려고 하셔야 돼요. 일단 해보려고 하시고, 무작정 외우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파악을 먼저 해보는 거고, 두 번째는 요구사항을 이제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안에 키워드도 있어요. 어떤 거냐? 이때 키워드는 뭐냐면은 요거 중소기업 취업 감면이 키워드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급여에 대한 내용이 돼요. 여기 급여를 계산할 때 여기 두 가지 키워드죠. 요구사항을 이제 파악을 해요. 그럼 세 번째는 요구사항 파악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두 가지에 대한 이런 이제 문제 해결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거는 이제 인사정보 등록, 즉 사원 등록에서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급여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 우리 이 두 가지 사항을 알았으니 한번 해보자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얘기했듯이 단기간에 파악하기는 힘들어요.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 때도 긴장 안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아예 마지막 문제로 그냥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사항은, 자, 우리 인사 관리 쪽에 인사 정보 등록에 클릭하겠습니다. 왜냐? 장석훈 사원에 대해서 일단은 T13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장석훈에 클릭합니다. 자, 제2정보 클릭합니다. 제2정보 클릭을 했고, 그 다음 구별정보 여기에죠. 여기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감면 유형을 클릭해줘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아까 T13인 걸 알았으니 T13번에서 합니다. T13번. 자, 그러면은 날짜는 2023년도 11월부터 2025년 12월 달까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엔터 치고 나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잘 돼 있는지 확인해 주고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들어가서 또 한 번 더 확인해 줘요. 그러니까 이 장석훈에 대해서 진짜 이게 잘 돼 있냐, 이게 가끔 가다가 이게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급여 관리에 클릭을 해서 이제 우리 급여 계산을 이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클릭합니다. 자, 기속은 언제예요? 2023년도 11월 달이에요. 지급은 언제예요? 그렇지. 11월 25일. 조이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뜨는 거고, 반드시 이거를 확인할 때 여기 장석훈의 감면이라는 걸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원래 감면은 급여에서 감면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때 감면되는 게 있는데, 연말정산 때 감면 받는 게 오히려 제일 유리해요.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그냥 급여에서 감면을 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등록은 안 해놨는데, 컴퓨터가 아마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감면된 거 요거 꼭 돼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먼저 체크해 주고요. 자, 여기 네모자 여기. 여기에 체크를 다 해줍니다. 해주고, 그 다음에 급여 계산에, 자, 클릭. 자, 급여 계산에, 자, 클릭을 했으면은, 계산키를 눌러주면 돼요. 자, 급여 계산했고요. 자, 장소권가 볼까요? 감면이 돼 있죠? 90% 감면이 돼 있습니다. 원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금액 자체가 5만원대, 6만원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6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감면이 돼 있다는 게 맞는 거고요. 자, 문제 요구사항에 보면은, 급여 계산할 때 소득세 총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 총액은, 자, 화면 모드를 이용을 해서, 자, 한번 볼까요? 자, 급여 총액에, 자, 클릭합니다. 소득세 총액은 개인에게 묻는 게 아니고 전체를 물어보면 다 급여 총액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총 얼마냐? 211834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맞습니다.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2번입니다. 다음 예산은 2023년도 11월 기속 특별급여 소득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보기의 지급 대상 요건으로 지급일자를 직접 추가하여 급여 계산 시 대상자들의 과세 총액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단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은 적용한답니다. 자, 이 문제는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 똑같이 아까 11번 문제랑 똑같이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급여가 이제 키워드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급여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 계산을 해서 이제 과세 총액은 얼마입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가 특별급여가 이제 키워드인데, 이거는 외우시는 게 나아요. 어떤 거냐면은 지급일자 공제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 여기를 모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을 자 클릭합니다. 자, 클릭을 하면은, 자, 여기 이제 기속을 자 쳐주는데, 기속은 11월달 기속으로 모아주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칸에 이제 넣어주면 돼요. 밑에 칸에 2023년 12월 10일 동시냐 분리냐 했을 때 F2번 누르고 분리로 잡아줍니다. 자, 직종 및 급여 형태별이고요. 비고에 자 엔터 쳐줘요. 자, 급여 구분은 F2번 누르고 특별급여로 잡아줍니다. 특별급여는 상여 계산에 대한 따로 입력을 하진 않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거냐, 본사와 강원 지점입니다. 그래서 사무직 월급, 생사직 연봉이니까 자, 8개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일단 2개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첫 번째, 회사 본사, 직종, 사무직, 급여 형태, 월급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회사 본사, 생산직, 연봉 이렇게 돼요. 자, 끝났죠? 네, 그 다음에 강원 지점, 그 다음에 사무직 월급이에요. 그 다음에 강원 지점, 생산직, 연봉 이렇게 됩니다. 아, 4개만 끝나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게 간단하게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다 있으면은 저장은 다 돼 있기 때문에 나가면 돼요. 나갑니다. 자, 나가고 우리가 아까 11번 문제랑 똑같이 했던 거 있죠? 상용직 급여 입력 계산에 자 클릭합니다. 자, 기속은 언제냐? 2023년도 11월 달입니다. 자, 지급일은 2번 특별급여로 잡아주면 되고요. 자, 거기에 조회 키를 자 눌러줍니다. 자, 4명밖에 안 떠요. 왜냐면은 본사, 그 다음에 강원 지점에 사무직 생산직만 봤을 때 4명밖에 안 뜨네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볼까요? 자,
똑같이 하면 돼요. 아까 11번 문제처럼 똑같이. 여기 네모칸 쳐주고, 그 다음에 급여 계산에 자,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고, 계산 누르면 돼요. 이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고. 그러면은 기본급하고 특별급여만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사람의 이제 과세 총액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 요것도 화면 문화 이용을 해서, 자, 한번 볼게요. 한 사람씩 묻는 거이기 때문에 한 사람씩 이렇게 딱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 과세 총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한 명씩은 개인정보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과세 총액은 1299300원이 되고요. 127083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김용수 1281660 1281이에요. 1181이 아니고, 그래서 김용수 틀렸고요. 이현우 139166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3번입니다. 당에 사는 초과 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보기를 기준을 토대로 2023년도 10월 기속 급여 구분 이종현 사원의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근무 수당을 계산하면서 발행되는 모든 원 단위 금액은 절사합니다. 책정 임금 시급은 월 단위 금액을 절사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이제 근태관리 쪽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매차 나와요. 그래서 계속 연습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나요. 그래서 근태관리 쪽이고, 이걸 어떻게 파악할 거냐? 첫 번째는 이제 이종현에 대한 시급이 얼마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알려면 어디로 갈 거냐? 그러면은 여기에 인사정보 등록에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제 근태관리에서 이제 파악을 한 후에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이종현의 시급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사관리의 인사정보 등록을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종현 자 클릭합니다. 자, 클릭을 했고, 그 다음에 급여정보에 자 클릭을 해서 자, 이 사람의 연봉이 얼마인지 자, 그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 연봉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봉을 파악을 하려니 자, 여기에 2023년도 1월달 거를 보고요. 자, 어떤 걸 단축키가 뭐였죠? 그렇죠. 컨트롤 F3번입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연봉에 자 클릭해서 컨트롤 F3 누르고 확인 누르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의 시급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14,991원이 돼요. 그냥 쿨하게 그냥 15,000원 그냥 딱 맞게 해주지. 아깝네. 애매한 금액이네요. 14,991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닫아주고 나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근태 관리니까 근태 결과 입력에 자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이제 몇 월 거냐면은 10월 기속이에요. 지급일은 1번으로 해주면 되고 조회 누르면 돼요. 이종현 거죠? 자,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 딱 그냥 똑같이 하면 돼요. 자, 보니까 평일 연장 근무 시간은 얼마냐면은 6시간 45분이에요. 토일 정상 근무 시간은 언제예요? 2시간 반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숫자로 또 소수 좀 환산해줘야 돼요. 얼마냐면은 6.75가 되고요. 플러스 2.5가 됩니다. 자, 이거 다시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곱하기 2 곱하기 14,991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요거는 계산기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 시험 칠 때 무조건 계산기 꼭 들고 가세요. 얼마냐면 74,961원이 돼요.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자, 어떤 거냐? 이유형 근무 수당이에요. 이유형 근무 수당은 평일 심야 근무 시간을 이제 봐요. 평일 심야 근무 시간은 4시간 반이에요. 그럼 4시간 반
그럼 토일 연장 근무 시간은 1시간 15분이에요. 이거를 소수점 한 사람 얼마냐면은 4.5가 되고요. 플러스 1.25가 돼요. 곱하기 2.5 곱하기 14,991원 이렇게 주면 되죠. 그래서 이게 얼마 나오냐면은 이렇게 되죠. 곱하기 2.5 곱하기 14,991원 이렇게 되죠. 얼마냐면 215,495원이 돼요. 자, 이거를 이제 원미만 절사를 한다면은 이제 초과근무 시급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근데 답에서는 이제 이 금액 자체에 지금 도달하기가 엄청 도달이 안 된 금액이에요, 사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자, 다시 할게요. 네, 다시 한 번 더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아까 제가 했던 그 여기 이제 6.75, 2.5, 4.5, 1.25 이거 어떻게 나왔냐? 이제 궁금하실 텐데. 시계 자체를 이렇게 이제 60분이라고 치고 15분, 30분, 45분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개를 이렇게 딱 쪼개요. 그럼 이게 뭐예요? 4분의 1을 이제 4분의 1을 뭐라 부르죠? 쿼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걸 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 쿼터, 2 쿼터, 3 쿼터, 4 쿼터 해가지고 경기하잖아요.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4분의 1을 소수점 하면 0.25가 돼요. 25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4분의 2가 되니까 0.5가 되는 거고, 요거는 4분의 3이니까 0.75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1이니까, 60분이니까 요거는 1이 되는 거예요. 4분의 4니까 1,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계산 방식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였고, 그래서 연장 근로만 이제 금액을 봤을 때, 그래서 얼마냐면은, 이제 29만 이제 456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가 계산했을 때 아까 이 산식이었죠? 자, 9.25죠. 곱하기 2. 잘못했네. 이렇게 되죠. 277333.5원이 돼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3원 빼고 이제 원미만 절사해가지고 277,330원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정확히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평일 심야 근무 시간 아까 얼마였죠? (215,495원) 그러니까 215,490원이 돼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두 개 합치면 이제 얼마냐? 492,820원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13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5번입니다. 일용직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2023년 11월 기속 일용직 급여 작업 전 아래의 보기를 기준으로 김한희 사원 내 사원 정보를 직접 변경하고 급여 계산을 했을 때 해당 지급일의 실지급 총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단, 그 외 급여 계산이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따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김한희 사원의 사원 정보를 직접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한희에 대한 부분을 자, 이렇게 딱 보고 한번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인데 일단 첫 번째는 김한희에 이제 변경을 하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사원 등록에서 변경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일용직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일용직 관리에서 일용직 사원 등록에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김한희예요. 자, 9번에 김한희로 해주고요. 자, 그러면은 사원 정보 변경에 생산직 비과세 적용함, 고용보험 여 이렇게 두 가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변경해 봅시다. 자, 보면은 생산직 비과세 적용 함, 그 다음에 고용보험 여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은 해줘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거예요. 해주면 안 돼요. 해주면은 금액 잘못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거는 부로 바꿔주고
엔터 엔터 이렇게 쳐서 끝내면 돼요. 그래서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고요. 이거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들어와서 잘 돼 있는지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두 번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지 이게 잘 돼 있는지 잘 안 돼 있는지 그거를 이제 보기 위함입니다. 됐어요. 끝났어요. 자,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일용직 급여 지급인데 일용직 급여 지급은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자 클릭합니다. 자, 기속은 언제예요? 그렇죠. 2023년도 11월입니다. 일정 기간 지급이네요. 아, 문제 바뀌었구나. 일정 기간 지급으로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조회.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총 12명이 나올 거예요. 12명이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다 클릭을 해줘요. 자, 여기 자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괄 적용 자 클릭해줘요. 자, 일괄 적용 시간은 평일 9시간 근무입니다. 자, 비과세 있어요, 없어요? 비과세 신고분은 적용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연장 비과세가 꼭 돼야 돼요. 9시간이니까. 1시간은 비과세 적용하거든요. 요로 되어 있는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적용 눌러주면 되고요. 자, 연장 비과세가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줘요. 지금 돼 있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김한희 거는 지금 안 돼 있죠, 지금. 김한희 거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지금. 왜 안 돼 있지? 이거 답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일용직 사원 등록에 아까 제가 했을 때 김한희 거를 비과세 적용에 지금 여로 해놨어요. 함으로 해놨죠. 함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25만원만큼은 비과세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반영이 지금 안 됐어요. 지금 보니까 안 됐죠. 연장 비과세가 지금 안 되죠. 이거 아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연장 비과세가 나오는데 김한희 거가 지금 안 나와요. 그리고 토요일 2시간 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00200 자 토요일 겁니다. 자 적용 누르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요. 연장 비과세가 지금 안 돼 있어서 지금 이게 찝찝한데 이게 인사 쪽에서는 이게 프로그램이 이게 잘못되는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래서 금액이 정확히 안 나올 수도 있는 점 일단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해당 지급일의 실지급 총액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전체를 봐야 되겠죠. 급여 총액이고요. 그래서 차인지 금액은 얼마냐면은 54861,300입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당연히 맞게 들어갔네요. 원래는 김한희에 대해서는 1시간 비과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아까 좀 양해를 구했는데 다행히 금액은 정확히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4번입니다. 15번 문제를 먼저 했기 때문에 14번을 제가 제외를 시켜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14번 문제는 이제 여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에 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 사원별 지급 형태를 구분하여 일용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보기를 확인하여 2023년 11월 기속 지급일 중 매일 지급 대상자를 직접 반영한 후에 급여 계산을 할 때 해당 지급일의 급여 내역에 대해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단,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 등록된 기준대로 확인해 줍니다. 자, 이 문제는 일용직 사원 등록은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매일 지급 대상자를 직접 반영한 후에 이제 급여 지급을 하다 보니까 자, 지급 형태는 매일 지급이고요. 지급 대상자는 시급직 자재부 사원이에요. 그러면은 원래는 안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일용직 사원 등록 자 클릭합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일용직이니까 시급이면서 자재부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은 한 명씩 다 조회를 하는 거예요. 한 명씩 조회해서 파악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기 위에 있는 저기 이제 부서 그 다음에 고용 형태 이런 거 있잖아요. 조회 조건 이런 거 급여 형태 이런 거
요거를 이용을 해서 줘야 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봤을 때 첫 번째 거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급 형태는 매일 지급인 사람을 찾는 건데 일단은 한 명 한 명씩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부서, 그 다음에 급의 형태. 자, 이거 두 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급이면서 자재부인 사람들. 자, 그럼 자재부 한번 볼까요? 자, 자재부 시급 찾았죠? 누구? 김은채입니다. 김은채. 자, 그 다음에 박소담입니다. 근데 문제에도 박소담이 있어요. 그래서 박소담은 이렇게 된 거고. 자, 여기 유성용입니다. 그 다음에 최연준. 의외로 많아요, 지금 보면은. 최연준. 그 다음에 박동민. 뉴페이스 이름이 좀 많네요. 내년을 위해서 이렇게 새로 만드셨나? 생산부, 자재부 시급이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총 5명이고, 이게 첫 번째로 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한 명씩 조회서 이제 찾는 방법이고, 이렇게 써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부서에 클릭을 해줘요. 부서를 클릭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생산부, 다시 자재부, 그 다음에 고용 형태, 급의 형태는 시급으로 해주면 돼요. 시급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김은채, 박소담, 유성영, 최현준, 박동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명인 거 확인해주고요. 2번, 6번, 10번, 13번, 15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군지 찾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클릭합니다. 자, 다 없어요. 다 없기 때문에 일단 있는 사람만 체크해주면 되고요. 지급일은 1번 매일 지급이고요. 자, 여기에 이제 조회를 눌러주면은 아무도 안 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추가를 클릭해줍니다. 아까 우리 이름 있었죠? 아까 번호가 2번, 6번, 10번, 13번, 15번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대상자 추가에 2번, 6번, 그 다음에 10번, 13번, 15번. 그러니까 여기에 다 없어요. 다 없기 때문에 없는 사람 빼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밑에 있네? 10번. 이렇게. 역시 사람은 방심하면 안 돼요. 제 밑에 있었네, 역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13번 건 없어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4명. 그러고 나서 이제 일괄종행 클릭합니다. 자, 일괄종행 클릭해서 10시간 근무. 평일이고요. 비과세는 만원. 평일만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일괄 적용에 토요일 근무. 자, 몇 시간? 4시간. 이렇게 해서 적용.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토요일까지 다 반영되어 있는 거 확인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모든 준비는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해당 지급일자의 비과세 신고분은 3736040원 지급되었으며 모든 사원에 대하여 비과세 신고분이 지급되었다. 자, 전체 인원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비과세를 보려면은 급여 총액을 해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급여 총액에 이제 보시면은 비과세 신고분하고 비과세 이제 제외분이 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비과세 신고분은 3736040이고 모든 사원에 대하여 비과세 신고분이 지급되었다는 부분은 맞아요. 14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자, 박소담 사원은 30일 중 26일을 근무하였으며 고용보험은 39,100원 공제된다. 자, 보면은 개인정보를 해서 보아주시면 되고요. 26일을 근무를 했고요. 했죠? 박소담. 그러면은 월지급액을 한번 봅시다. 자, 월지급액을 보면은
고용보험이 47,520원이 돼요. 맞아요? 공제된 금액이? 다시. 박소담 거죠. 기문채 걸렸네. 이렇게 됐죠. 아까는 이거 맞아요. 네, 맞고. 그러면 2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해당 지급 일자의 대상자 중 과세 총액이 가장 적은 사원의 과세 총액은 3308160원이고 해당 사원은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봅시다. 과세 총액이 가장 적은 사원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월 지급에 보면 과세 총액이죠. 박소담께 436만 8천원이고 김은채, 유성용, 박동민입니다. 유성용이 더 크나? 아니죠. 박동민이 제일 적죠. 제일 적고요. 3308160160원이잖아요. 박동민이죠. 해당 사원은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데요. 자, 볼까요? 개인정보에서 보면은, 자, 개인정보에 보면 있고요. 계좌은행 이체는 신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협이죠. 현금이 아니죠. 신협.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3번에 대한 얘기는, 옳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해당 지급일자에 실제 지급된 금액이 가장 많은 사원은 김은채 사원이며 해당 사원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은 유가나 300500원이다. 김은채가 가장 지급이 많이 된 거는 맞아요. 아까 제가 김은채 각 여기에 월 지급이 확인했었죠. 그래서 실지급액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6130,500원이 돼요.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6번입니다. 당 회사는 2000번 인사 2급 인천지점 사업장 기준 2023년 3분기 과세 총액 및 비과세 총액은 얼마인가? 사용자 부담금은 포함합니다. 자, 16번부터 20번까지는요, 급여관리 쪽에 이제 보아주시고요. 급여관리 쪽에 무슨 현황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사용자 부담금, 이게 키워드가 됩니다. 근데 이 키워드는 직접적인 나온 키워드는 아니고 숨은 키워드가 한데 외우시는 게 나아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걸 볼 거냐면은 연간급의 현황에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급의 현황으로 자 클릭합니다. 자, 연간급여 현황이고요. 조회 기간은 2023년도 3분기 7에서 9월입니다. 자, 분류 기준은 지급공제입니까? 아니에요. 과세 비과세이고요. 사업장은 인천지점 하나만 뽑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 부담금 어떻게 해야 돼요? 제외가 아니죠. 이번에는 포함입니다. 포함해놓고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과세 총액, 비과세 총액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보시면 되죠. 과세 총액, 비과세 총액 이거만 보시면 돼요. 과세 총액 얼마예요? 2억 3,986,180원입니까? 아니죠. 제가 실수한 게 있죠. 아까 이게 화면 꺼져가지고 인천지점 다시 할게요. 자, 얼마냐면은 1억 3,021만 6,860원입니다. 4번 체크하신 분들은 이게 사업장 체크를 안 해서 틀린 거고, 그래서 요렇게 답이 되고요. 비과세 총액 얼마예요? 6592380.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이에요? 16번의 답은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7번입니다. 당 회사는 2000번 인사 2급 인천지점 사업장에 대해 2023년도 10월 기속 이체한 급상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체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체 현황이 키워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체 현황이 어떤 거 있냐? 급상여 이체 현황이 있어요. 자, 여기에 자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 구분은 급상여. 기속은 언제예요? 2023년도 10월입니다. 지급일은 언제예요? 1번. 무급자. 포함해요? 제외해요? 무급자에 대한 얘기는 없네. 그 다음에 은행 코드 따로 없고요. 사업장은 인천지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인천 지점에 있는 사람들만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조건이 끝났으면은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지급된 급상여의 총 실지급액은 37297,020원이다. 요거는 화면 분할 이용을 해서 이제 보신다면은 여기에 이제 총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지급액은 37297,020원이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모든 사원은 급여 계좌 이체를 통해 지급받는다. 그렇죠. 현금이 없죠. 현금이 없으면은 계좌 이체 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맞는 거고요. 그럼 3번 기업은행에 이제 급여를 지급받는 인원은 2명이고 이체된 금액은 6663270이다. 기업은행이 이제 2명인 거는 맞고요. 이번 달에 이제 지급된 금액은 6663270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신한은행에 이체된 금액은 우리은행보다 적다. 신한은행 거랑 우리은행 거를 비교하자면 어느 게 더 커요? 그렇죠. 신한은행 게 더 크죠. 그러면은 신한은행 내 이체 금액은 우리은행보다 이체된 금액이 적어요, 커요? 그래서 크다는 게 표현이 되는 거죠. 17번이 몇 번이에요? 맞습니다.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8번입니다. 부서별로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기속 3100번 관리부 부서 기준으로 조회 시 부서 전체 월별 급상여 지급 공제 항목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단 지급 구분은 급여로 조회합니다. 자, 급상여 지급 공제 항목이 요게 키워드가 됩니다. 그러면은 급상여 집계 현황이냐 급상여 공제 현황이냐 뭐 했을 때 어느 걸로 이제 볼 거냐면은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을 자 클릭합니다. 자, 부서별로 이제 하는 거고요. 2023년도 10월 기속입니다. 자, 지급일은 따로 없고요. 부서는 관리부입니다. 그래서 부서로 해서 관리부로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되고요. 자, 월별 급상여 지급 공제 항목 내역으로 옳지 않은 거니까 자, 지급 구분은 급여로 해줍니다. 이것도 화면 분할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지급 합계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있죠. 지급 합계 16837,110원이에요. 맞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 544740 맞죠? 그 다음에 소득세는 오른쪽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941980원입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맞고요. 그럼 차인 지급액은 얼마예요? 14360,990원이에요? 아니에요. 17173,630이니까 이게 아닌 거죠. 이렇게 돼야 정답이 됐죠? 18번이나 몇 번이에요? 그렇죠.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9번입니다. 다음 회사는 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급상여 지급액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9월 변동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모든 기준은 조회된 데이터 기준으로 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변동사항이 키워드예요. 자, 요거는 자, 사원별 급상여 변동 현황에 자, 클릭합니다. 자, 이게 기준과 비교는 사원별 급상여 변동 현황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준이 언제냐? 2023년도 9월. 지급일은 몇 번이에요? 1번. 사용자 부담금 어떻게 하면 돼요? 제외예요? 포함이에요? 포함으로 돼 있죠. 포함이고, 비교는 언제예요? 2022년 9월. 당연히 1번이고요. 사업장은 어디예요? 전 사업장이잖아요. 그래서 조회키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전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전체 급상여 지급 대상 인원은 동일하고 과세 지급액은 증가했다.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과세 금액은 증가를 했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전체 비과세 금액은 동일하고 사업자 부담금 금액은 증가했다. 맞죠? 비과세는 그대로인 게 맞는데 사업자 부담금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 3번. 전체 공제된 소득세, 지방소득세 금액은 증가했다. 자, 볼까요? 전체에 이제 해당하는 뭐 소득세, 지방소득세 금액을 보아하니 금액이 오히려 줄어든 것 같거든요. 아, 줄었네, 오히려. 예, 그래서 증가였고, 뭐, 라는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오히려 감소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어요. 감소하였다. 이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번. 이성준 사원의 기본급 지급액은 변동사항이 없다. 이성준 볼까요? 기본급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네요. 근속수당이 좀 올랐네. 그래서 이렇게 똑같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그러면은 2에 틀린 거는 몇 번이에요? 맞아요. 3번이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ERP 인사 2급 20번 문제입니다. 당에서는 전체 사업장에 대해 수당별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 2023년 3분기 동안 가족 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받은 사원은 누구입니까? 자,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는요. 키워드가 수당별 지급 현황입니다. 여기 키워드가 되고요. 수당별 지급 현황은요. 말이 비슷해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별 연간급의 현황에 자, 클릭합니다. 조회기간은 언제예요? 2023년 3분기니까 7에서 9월이에요. 수당 코드는 뭐예요? P2 가족 수당이에요. 조회 조건은 뭐예요? 사업장? 아니죠. 없죠. 예, 전체 사업장이죠. 예, 그런 거고. 그러면은 조회 누르면 돼요. 거기에 가족 수당을 가장 지급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냐? 딱 봐도 눈에 딱 보이는 사람이 있죠. 여기 김용수입니다. 문제에서 김용수가 있나요? 그렇죠. 김용수가 있네요.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1번으로 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문제 풀이 및 해설이 다 끝났습니다. 인사 2급에 대한 부분은 반복적인 키워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신유형이 좀 한 문제 나왔네요. 제가 2023년도 4회차부터 시작했지만 풀이 해설은 이제 학원에서는 2022년도부터 적용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들은 다 파악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직 전직에 대한 문제가 처음 났다. 요 신유형은 한 문제밖에 없고요. 나머지 거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번 문제가 여름 회차보다 정말 쉬워요. 그래서 여름 회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까다로운 문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는 문제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지 않고 좀 무난하게 나왔던 문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사원도 이렇게 이름이 좀 바뀐 거 보니까 이번에 좀 작업을 좀 하신 것 같은 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고 2사 2급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만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3년도 6회차가 이제 마지막 이제 23년도 업로드가 되지만 24년도 시험은 1월 28일쯤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사 2급도 저도 이제 이론 문제도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도 2회차 분부터는 이제 1회차에 해당하는 이론 문제도 같이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영상이 괜찮다면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사 2급 특강을 올렸기 때문에 인사 2급 특강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많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저는 신뢰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신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고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자체를 제가 최대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간단하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대충 듣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시험을 치나 마나예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저는 그런 주의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유있게 보신다 하면은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특강 자료도 많이 봐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내년 1월달 꼭 시험 꼭 잘 치시길 바랍니다. 24년도 이후 보시는 분들도 꼭 시험 잘 치시길 바랍니다.
바라고요.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